풍성한 나무 모양의 신경세포가 섬긴 가지 모양으로 변한다. 즉, 나이가 들면 뇌의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고 신경세포의 활동도 둔화된다. 뇌가 늙어가는 것이다. 뇌 세포가 10조 개가 있어요. 세포들이. 근데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하루에도 몇만 개씩 죽죠. 죽어서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줄어드는데 10조 개에서 몇만 개 줄어들어 봐야 뭐 생색도 안 나죠.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있는 뇌 세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세포들이 서로 상호간의 작용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거. 뇌 세포가 죽는 건 할 수가 없지만 그 나머지 건강한 뇌 세포들이 죽지 않게 해주는 거. 그건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보시는 두 분의 나이가 혹시 짐작가십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일본 스님인데요. 나이가 92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데스 산맥에 사는 할머니 사진인데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세요? 90세? 100세? 놀랍게도 50세입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는가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법, 늙지 않는 뇌 사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학생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어디론가로 향한다.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한 체육관. 민족사관고 학생들은 매일 새벽 6시 30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30분씩의 새벽 운동은 이 학교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 중 하나다.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면서 또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깬다 그래야 돼. 잠이 확 깬다 그래야 돼. 그래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고 이제 가서 학교 생활을 하면은 더 이제 상쾌하고 또 찌뿌둥했던 것도 풀리는 것 같아요. 공부할 시간도 빠듯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별도의 시간까지 할애해서 새벽 운동을 시키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아침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또 습관이 또 몸에 배게 되고 또 수업에서도 학업 효율성에서도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고등학교. 이른 아침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운동을 하고 있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의 몸과 뇌를 각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영교시 체육 수업 시간이다. 여기서 운동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뇌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전에는 마지막 시간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영교시에 운동을 하니까 잠이 깨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전보다 성적도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영교시 체육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서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기계.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심장 박동수는 1분당 약 160에서 190 정도.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이처럼 목표 심박수를 정해놓은 이유는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다. 운동이 뇌를 자극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과학입니다. 운동, 특히 심혈관 운동을 하면은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화학 물질들이 뇌가 기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억력이나 기분, 경각심, 주의력, 입맛, 적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교시 체육 수업. 그런데 참가 학생들은 영교시 체육 수업을 통해 체력을 높이는 것 이외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일반 학생들에 비해 영교시 체육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독해 성적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수학 수업 시간. 네이퍼빌 고등학교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성적이 뛰어난 학교로 미국 내에서도 손꼽힌다. 전 세계 학생들이 참가하는 시험에서 수학은 5위, 과학은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의 풍경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책상 밑으로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으며 심지어 공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영교시 체육 수업과 마찬가지로 운동이 학생들의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게 하고 몸통을 좌우로 교차하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런 운동은 뇌의 좌우 반구에서 교차하는 정보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영교시 체육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 상승률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뇌 건강에 중요한 척도 중 하나는 뇌혈관 속으로 혈액이 얼마나 잘 공급되느냐 하는 것. 20대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운동 전후의 뇌혈류량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운동 전 초당 77cm였던 혈류 속도가 운동 후 97 정도로 증가했다. 뇌혈류량이 많아지면 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혈관의 새로운 생성이 자극이 되고 또 혈관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새로운 생성 자체가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또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 또는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 뇌세포의 성장 인자가 좀 더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효과가 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는 보면은 거의 혈관 신경망 네트워크처럼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뇌에 어떻게 하면 좋은 혈액을 풍부하게 많이 전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가 없어야 되는 것도 기본이듯이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인간 행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구를 통해 여가를 즐기는 학생들. 공을 드리블하고 패스하기 위해서 눈과 손, 발을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고려대 의대 유임주 교수팀은 꾸준한 운동이 소뇌의 크기를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8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온 대학 농구 선수들 19명과 비슷한 체격의 일반 대학생 20명의 뇌를 MRI 촬영을 통해 비교해본 결과 농구 선수들의 소뇌, 특히 그중에서도 소뇌의 벌레 부분의 중심부가 일반 학생에 비해 14% 정도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과 오른쪽 소뇌를 연결하는 벌레 부분은 눈과 손의 협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이 발달하듯이 뇌 역시 운동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각각의 근육을 조정하는 명령이 하달돼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에서 이 각각의 그 신체 부분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뇌의 회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꾸준히 우리가 특정한 뇌 회로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